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은가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를 향해 탈북민 단체들이 민주당 당사에서 지지선언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은 과연 그 뉴스를 어떻게 접하고 있었는지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최중화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이틀 전이죠. 네. 그러니까 네. 연합뉴스에서 탈북민 12개 단체가 모여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네, 좀 봤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10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로 지지 선언한다 하고 1,000명이 단체 소속 북한 이민 이탈 주민들이 단체에 소속된 1,000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했고 6일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도 이제 했었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양쪽 다 1,000명이라고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명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정확히 7일, 네. 7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보다 그 하루 전에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 먼저 탈북민 12개 단체가 윤석열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지지선언식을 했고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나서 10일 날에 이재명 캠프에서, 아니 민주당 당사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해가지고 탈북민 12개 단체가 또 모여서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또 선언식을 가졌는데요. 지금 양쪽에 탈북민들이 양쪽에 나눠져가지고 선언식 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송영길 대표는 이전에 저 19년도 대선 때였던가 문재인 대통령 할 때도 이제 탈북민 단체에 가가지고 몇 명의 단체장들과 함께 또 문재인 지지 선언을 또 뭐 한다고 했던 적도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한데, 양쪽에 갈라져서 이제 양 거대 야당이 이제 탈북민들을 단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지지 선언을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탈북민 사회는 자연히 이제 이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렇게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들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탈북민들이 보수 여당을 지지하는 건 조금 적은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북한 정권과 평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 아래 이제 김정은 정권과 여러 가지 쇼까지 해가면서 하는 정권과 굳이 탈북민들이 거기 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맡겨야 되겠는가 하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 우리 회장의 개인적 시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가가지고 탈북민들이 지지 선언을 하는 거는 조금 잘 납득이 어렵다.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러면 김정은 정권과 같은 이념을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려고, 남한 사회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정권과 같이 이념을 가진다는 거는 조금, 정책 이념을 가진다는 건 조금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런 옹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한반도 정책에서 북한 정권과 평화 협상을 해감으로 해서 그걸 하면은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고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의 정책 방향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방향이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은
통일의 대상을 북한 주민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권가 북한 정권을 통일의 대상을 정한 정당인데 북한 정권의 핍박을 받아온 탈북민들이 거기 탈북에 나와서 북한 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정하는 그런 정당을 왜 지지하느냐 좀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과거에는 보수당들이 지지하는 탈북민 선언식들이 있어왔거든요. 근데 불과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대선 때부터 탈북민들이 일부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선언 발표 이벤트를 가지는 어떤 정치적 행위들을 해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탈북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한국에 와서 10년, 15년, 20년을 살다 보면은 한국의 정치 문화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그 정치 문화에 이제 자기도 한 발 들여놓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다가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 물질적인 건 아니더라도 아마 말로라도 당근을 많이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로. 우리를 지지해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뭐 국민의힘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보면은 뭐 탈북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고 어떤 단체들을 해가지고 탈북민들을 정책 생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편의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또 어떤 단체장도 시켜주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전번 대선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송영길 그때 당시는 대표는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해서 단체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지지선을 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됐는가 돌아다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탈북민 단체들 다 지원이 다 끊기고. 그렇죠.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일부 탈북민 단체장들을 현혹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탈북민들에게 남북 하나 재단 이사장 자리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탈북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래 조건을 제시한 조건에서 일부 탈북민 단체장들이 가가지고 지지 선언을 했던 이벤트를 가졌던 모양새를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에 간 12개 단체가 이재명 후보가 평화 통일의 대통령감이다라고 궁정을 하면서 지지하는 어떤 이벤트 행사를 지난 10일에 어제 부제죠. 지난 10일에 가졌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탈북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당근을 줬을 거란 말이죠. 회유책을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 탈북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정책을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심 있게 살펴봐야 할 점은 과연 문재인 정부는 그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거든요. 안 지키고 오히려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면은 그걸 집행하느라고 대북 일화를 하고 있던 이민복 단장님 같은 데는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조차도 도지사로 있을 때 도 직원들까지 끌고 가가지고 경찰들까지 그 현장까지 살고 있는 현장까지 가가지고 막 중지시키고 절대로 하지 못하고 못하게 했고 뭐 단체장들이 그나마 탈북자 동지라든가 뭐 몇몇 단체장들이 그래도 정부 지원금으로 해도 사무실 비용이라도 받던 것조차도 다 끊어버려가지고 그 단체장들이 가서 이제 택시업을 하지 않으면 대리기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까지 내몰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촛불이라는 거 뭐 탄핵 전국에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갔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지금 될까 말까 했을 때는 윤석열이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왜 갔을까 할 때는 좀 판단 미스가 아닐까. 리익을 추구해서 갔더라도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 사회가 탈북민 단체가 한인 사회에 뭐 한 20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근데 실제 단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회원을 통해서 회비도 거두고 활동을 하면서 그 범위를 사회에 기여를 하는 단체는 별로 거의 없는 거 아닌가. 단체장들 개개인이 한 명씩 명함을 파가지고 나 이런 거 합니다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런 단체들이 가서 지지선을 냈다. 아니요, 그런 단체들이 이런 데 가서 한번 서면은 카메라를 찍고 단체 이름이라도 기사에 나오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0일 날에 탈북민 단체 12개 단체가 가가지고 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보다 4일 전 2월 6일 날에 국민의힘 캠프에서도 탈북민이 똑같이 12개 단체가 지지선언을 했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아니 그것도 그래도 조금 나은 게 국민의힘은 그래도 탈북민들 비례대표 이렇게 말하자면 국회의원 그래도 거기면은 국민의힘은 2명의 국회의원을 탈북민으로 그래도 배치를 했다. 나올 수 있게 기회를 줬고 선거할 때마다 그래도 탈북민 단체장들을 비례대표로 그 본트를 좀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되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일절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굳이 따져서 자기 이미지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해서 간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닌데 왜 굳이 그쪽으로 가서 그러는가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과한 욕심이 부추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지지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의사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어떤 그 인권이고 자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또 민주당을 지지하던 어떤든 간에 중요한 건 탈북민 사회에 그만한 이익과 보상이 차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회장님은 갖고 계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단체를 지지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나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이 되고 그걸 추구하는 건 인간의 권리고 또 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추구하더라도 우리가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장님 말씀 정리해보면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기 그 전에도 선거 캠프에 탈북민들을 불러다가 내가 대통령 되면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라고 약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기간을 놓고 보면 그 약조가 하나도 실현이 안 됐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탈북민들과 똑같은 정치적 약속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지켰다 이거죠. 네, 그래도 한 명의 공천, 지역 공천도 태영호 지역 공천을 해서 태영호 의원을 만들어냈고 또 한 명의 비례대표를 또 당에 받아들여 가지고 총 탈북민들한테는 2명의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정치적 이익을 갖다 줬는데 과연 민주당은 해준 게 뭐 있냐? 따지고 놓고 보면 오히려 가지고 있던 단체도 박탈당하고 박탈시키고 그렇죠. 가지고 있던 예산도 정부가 나서서 다 잘라버리는 오히려 탈북민 사회에 손해만 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왜 탈북민들이 가서 거기를 가서 지지를 하냐 그렇죠. 라는 의견을 지금 주시는 거죠. 물론 뭐 이익적인 측면도 정치적인 이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 정권이라는 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은 뭘로 선택해야 되냐는 우리가 그게 그 점에서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국익적인 이익, 미래 지향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상을 보면은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탈북민들의 가치가 훼손되고 또 가볍게 보이고 또 누구나 다 우리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12개 단체가 한 1000명 정도라고 기사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 단체가 12개 단체가 모이면 1000명이 되나요? 안 되고 저도 뭐 한국에 가도 보고 해봤는데 보통 한국 단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좀 해주는 단체도 대표 하나달라는 그 탈북민이고 뭐 저분들이 뭐 어느 정도로 활동하는지 나도 이 뉴스가 나오니까 이런 단체가 있네 했는데 사실은 뭐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지지한다고 해서 투표장 가더라도 이재명을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이 근데 이 기사를 그 내용을 탈북민 사회의 내부를 전혀 모르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12개 단체가 모여서 1000명이 지지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 정말로 1000명이 지지했냐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탈북민 사회 12개 단체면 탈북민 단체장 12명이 가서 지지한 거야지 1000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대중이 봤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이제 봤을 때는 탈북민들은 뭐지? 더불어민주당도 가서 1000명이고 이쪽도 1000명. 얘는 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들 거고 또 1000명이 했다면 야, 이 사람들은 보수 쪽에서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한국 국민들 쪽에서 봤을 때는 탈북민들이 참 한심해 보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탈북민들 단체장들이나 그 1000명이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난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 정치적 어떤 수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깎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양쪽 진영에 6일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탈북민 1000명의 지지 선언을 했고 거기도 12개 단체고 그 이후 4일 지나서 10일에는 민주당 당사에서 탈북민 단체 12개가 또 가가지고 1000명이 지지한다고 마치 무슨 경쟁하듯이 탈북민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경쟁하듯이 이렇게 지지선언 모름을 벌리고 있는데 이벤트를 벌리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탈북민 사회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탈북민 사회를 어떻게 봤을까 했을 때는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심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탈북민 사회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더 큰 혼란이 오게 되고 또 이미지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탈북민 사회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런 문제들을 또 양상해내거든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서로의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계파 간의 싸움하고 그리고 이념 대립을 하고 있고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이념 간의 갈등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탈북민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져서 싸우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통일에 어떤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참 통일을 바라고 또 고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은 저의 심정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북한을 떠날 때는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걱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과연 통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고 이 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정책과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도 교육을, 우리가 사회 정치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기계처럼 시키는 것만 하고 해오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도 최근에 와서 절박하게 느끼는 게, 이게 배우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가 맞는가 보고 저 소리 들으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이익을 쫓아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또 선거를 통했을 때 나의 이념은 과연 무엇인가를 뒤돌아보는, 나의 정치적 신념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좀 잘 정하고 가려면은 학습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단체, 두 여당, 거대 여당과 야당에 가서 12개 단체라고 소위 말하는 탈북 단체들이 각 진영의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선언을 가졌는데, 한 가지 흥미는 사실 있어요.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국민의힘 쪽에 간 12개 단체도 놓고 보면 여성들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또 지지 선언을 했던 단체들을 보면 다 여성들이에요. 왜 여성들만 가가지고 이렇게 양쪽 진영에 불려가가지고 지지 선언하는 이벤트에 동원돼야 되나요? 이게 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나요? 특별한 상황이? 대부분의 탈북민들을 보면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다 직업을 가지고 이제 자기 회사나 이런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사실 못 써요. 개별적으로 이제 선거하는 날에 어느 쪽을 투표할지는 마음에 두고 결정을 할지라도.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나서는 거는 뭔가 자기를 가시하고 싶고 나도 뭔가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은 건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통일에 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를 바로 잡아가고 참여하는 과정이었던 그 과정들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좀 책임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책임성과 특히 여성 단체가 많은 이유는 북한에서 살았던 당시에 본인들이 사회적 욕구나 정치적 욕구가 억눌려 왔던 것들이 어떻게 좀 분출해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주로 많이 간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들을 회유하기 더 쉬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쉽죠. 그러니까 쉬운 게 이제 조금만 뭔가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만 이게 그 뭐라도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은, 사실은 그 여성들이 가정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상태에서 사회와 접촉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가정생활 해봐서 아는데 한 10년은 애들 키운다고 거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제 솔직한 말로 낚이기가 쉽죠. 다가와서 이렇게 뭐라도 쳐주고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얼른 간다는 거죠. 여성들이 그런데 많이 쉽게 노출돼 있다. 노출돼 있죠. 일단은 남성들은 주로 사회활동하기에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사회활동하기엔 대부분 직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야 되는 반면에, 여성들은 대부분 물론 일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북한에서 해보지 못했던 일인지라 회유를 하게 되면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남자들이 직업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가정 안에서도 뭐 가장으로서의 위치도 위태로워지고 하지만 여성들은 좀 허용이 되거든요. 여성에 대한 지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회생활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남자들은 일단은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없고, 또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간에 부닥치다 보면은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떤 오는 어떤 배움이 있는데 여성들은 이제 그런 데서 단절이 되다 보면은 이제 남자들은 그래서 쉽게 그런 데 안 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기자회견했던 그 지지선언을 했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밑에 현수막이 나오는데요. 그 현수막에 보면 단체들 명들이 쭉 있어요. 네. 뭐 NK 친구들, 예컨대 통일 태권도 클럽, 빵으로 평화 통일하는 사람들, 뭐 신들러 클럽, 무슨 북향민 기업인 협회, 뭐 백두한라 통일청 뭐 이런 단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실체가 있는 단체들인가요 이게? 뭐 정부의 어디 어느 부서 기관이나 통일부나 행자부나 이런데 등록이 돼서 활동하는 단체인가요 이런 거?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뭐 명함을 파가지고 하는 명함이 필요해서 다니는 단체다. 그래서 뭐 등록하기까지 과정을 가려면은 쉽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절차나 재정적인 문제 또 회원 수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 살아보면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그런데 관심이 갈 정도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와가지고 여유롭지 않거든요. 등록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는 신뢰성이라는 거죠. 신뢰성. 네, 지나가는 사람을 대주다가 무슨 단체 대표라고 내세우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지면 사람들을 가지고 속이고 장난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기사 둘 다 잘못된 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같은 탈북민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물론 둘 중에 어디든 누구나 다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탈북민들이 비춰지는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탈북민 단체장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돼.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미래 사회를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위한 선택이 돼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지. 이건 너무 아닌 거죠. 정치적 선택은 개인의 자유나 탈북민 전체를 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이벤트를 벌일 때는 탈북민 단체 전체에 미치는 탈북민 이미지에 미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최중화 회장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셨고요. 오늘 저희들은 두 번에 걸쳐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 탈북민 12개 단체가 지지 선언을 했던 내용과 또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탈북민 또 12개 단체가 지지 선언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탈북민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우리 최중화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